자, GS 연기 23년 데뷔 정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게 처음 뵈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수진 강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제 노동법 그 강의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이제 보통 8월에서 9월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1년 주기가 9월 초부터 8월 말까지, 9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연초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큰 이제 1년간의 그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이다 보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첫 시간 동안 이렇게 할애를 할 것 같은데 자료를 조금 여러 가지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그 보는 순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 써놨으니까 이 순서대로 보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될지 전체적인 방향성 정도 공유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진도를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실까요? 자, 저는 이수진 변호사, 노무사, 강사,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왜 강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직업이 강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수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는 GS 연기 기본 강의 평일반 과정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노동법은 결과적으로 사례를 잘 풀어야 돼요. 근데 사례 잘 풀려면 답안지도 잘 써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 판례도 열심히 외워야 되고 뭐 하는 건 맞는데 GS 연기는 정말 연기 같은 연기를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GS 연기에는 저는 정말 기본의 기본 강의에 부합하는 강의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랑 뭐 판례 암기 부담이라든지 답안 작성 연습이라든지 이런 거 압박을 전혀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기본 강의의 컨셉을 밑에다가 이렇게 써 두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좀 디테일한 제 생각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밑에 이제 강사 소개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부끄러워서 안 보는데 제가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저를 이제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제 2012년에 신림동에 들어와서 2013년도 8월 달에 시험을 보고 그해 10월 달에 합격을 했어요. 공인노무사 시험을.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뭐 노무사 일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에 대한 뜻이 생겨가지고 30 넘어가지고 로스쿨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 시험 합격한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2020년도 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 다닐 때 강의를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5년 12월에 특강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해로 연차로 7년째 강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랑은 8년차 강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 누구보다 자신있게 저의 암묵제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어쨌든 굵직한 노동법 시험을, 사례형 시험을 2번이나 보았고 점수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보시면 올해 그러니까 2022년입니다. 9월 13일 오늘부터요. 10월 14일까지 24회로 되어 있는데 되게 높은 확률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강은 그냥 끝나는 시점은 2, 3일 정도 미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빨리 압축적으로 끝내고 싶긴 한데 이렇게 자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좀 자세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끝나는 시점은 한 이틀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대한 너무 이렇게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은 이제 퀴즈를 감안해서 이제 오전 9시부터이고요. 제가 1시를 넘기진 않을게요. 그래서 1시 전까지는 마치도록 할 텐데 어쨌든 1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이제 아무래도 초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교정 봐야 될 것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할 수가 없어서 탈고는 8월 말에 했는데 인쇄가 이제 들어가서 정식 출간은 이제 신림동에는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송 과정 다 고려해서 첫 번째 주는 이렇게 교재로 일부러 이렇게 진행 나가고요. 나머지 이제 다음 주부터 정식 교재 이렇게 여러분들께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판례노트 부교재가 있어요.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법정까지. 그래서 요거 메인으로 보고 요거는 이제 보통 일기 교재인데
제가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기 교재인데 여러분들 리딩 케이스를 특히 초심자 분일수록 사실관계를 더 봐야 될 필요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연기랑 일기를 다른 교재로 보느니 그냥 똑같은 교재를 연기부터 조금씩 봐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교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요 얘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법전 다 챙겨 오셨나요? 법전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이제 요거 태블릿 PC 들고 다니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무겁고 하니까 다 태블릿 PC로 막 PDF 뜨고 뭐 이렇게 갖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다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법전은 여러분들 실물 법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태블릿 PC를 주지 않잖아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법전을 줍니다. 법전을 주고 때문에 이제 요거 가지고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조문 중요한 건 다 외우긴 해야 되거든요. 언제 찾아보고 있어요. 시험장 가서 다 외워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봐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다 그때 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체 일부처럼 적어도 법 과목 공부하실 때는 1년 내내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무거워도 다른 건 몰라도 물론 기본 교재도 들고 다니시면 좋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법전은 실물 법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강조드려요. 이 법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좀 많긴 한데 세 가지 잘 들고 다녀주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답변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카페를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작년 개강쯤에 맞춰가지고 딱 1년 정도 됐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들어와 주세요. 제가 카페에다가 웬만한 거 다 글을 올리는데 카페에 올렸는데 이제 지난 1년 동안 한번 해보더니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와 주시고 등업 하셔야지 수강생 전용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등업 신청해 주시면 이제 하루 내지는 이틀 안에 이제 여러분 등업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에서 이수진 변호사 치던지 이수진 노동법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메일은 질문 창구로 보통 쓰는데 질문은 저는 이제 카페를 개설한 취지도 질문을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질문이 이렇게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서로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서로. 왜냐하면 수강생분들은 또 답변 받는데 오래 걸리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리고 이게 질문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으셔도 질문이 분명히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카페를 그냥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원칙적으로 특히 수업 내용과 관련한 거는 카페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개인적인 것들이 조금 들어간다든지 뭐 고민이 좀 있으시다든지 특히 뭐 답안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카카오톡으로 저는 주로 받거든요. 그래서 메일은 부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 창구로 활용하실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거 채널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야망을 갖고 만들었었거든요. 브이로그도 열심히 원래 오늘도 브이로그 찍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mp3 파일만 올려놓는 걸로. 이게 뭐냐면 제가 2020년도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시간이 상반기에 조금 많더라고요. 그때 2차 강의 딱 하나만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녹음실 다니면서 노동법 판례를 mp3를 깨끗하게 뽑았었어요. 판례 이렇게 쫙 리스트업 해가지고. 근데 mp3 해서 이제 수강생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냥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잘 이렇게 활용하시기가 조금 잘 활용하시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닌 케이스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틀어놓으면은 처음에는 집중이 잘 되는데 중간에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감각을 2가지를 활용을 하면 집중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었어요. 파일 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시간을 딱 할애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전에 이동하시는 과정에 짬짬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파일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주제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하면은 그거 딱 클릭하면은 뭐 한 3분에서 5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지금부터 1년 동안 주무시기 전이나 아니면 이동 시간들 이렇게 버리거나 세는 시간들 있죠. 그럴 때 그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근데 요거 제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다 못 들어요.
한 번 다 들을까? 말까? 왜냐면 양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그거 녹음 뽑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렸어요. 편집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걸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잘 안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그냥 몇 개 뽑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돌리세요. 내년 여름까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몇 개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 사이에 추가된 최신 판례들 있죠. 그거는 제가 이제 올해 연말에 빨리 이제 일 다 끝내놓고 그 12월 초에 딱 특강 끝내고 주말반 연기 끝내고 한 2, 3주 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번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중요한 리딩 케이스는 다 있으니까 그거 좀 잘 활용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강의 소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정말 다른 건 몰라도 GS 연기는 기본 강의답게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께도 그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쓴 글이에요. 쓴 글.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자, 강의 진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요. 그냥 강의를 할 건데 그냥 하면 또 너무 이제 좀 기간이 한 달 반 이상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홀수회차 퀴즈를 좀 볼 겁니다. 요거 퀴즈는 여러분들 뭐 채점하고 점수 부여하고 등수 매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얼마나 그 제대로 소화를 하셨는지 점검하는 취지의 퀴즈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강제성이 없고 그냥 메타인지 취지에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홀수회차 시작 전에 30분 정도 이렇게 보고요. 홀수회차에는 9시 40분부터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짝수회차에는 그냥 9시부터. 왜냐하면 시작 시간을 다르게 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9시에 시작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홀수회차에는 퀴즈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요게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강제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약간 좀 풀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퀴즈를 다 하시면 제가 보상을 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약간 여러분들께서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그런 의욕이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총 12회로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 12회를 전부 인증을 하시면 돼요. 했다라는 그 인증만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제가 이제 그거 횟수만 점검해서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특강으로 드릴게요. 강의로. 제가 작년에 찍어놓은 노동판례 백선 특강이 있고요. 쟁점 정리 노트 특강이 있거든요. 그 둘 다 4회짜리예요. 그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완료하신 분에 한해서 특전입니다. 제가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 유료 강의예요. 유료 강의. 근데 그거 언제 수강하시면 좋냐면 제 생각에는 12월 달에 GS 1기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필요한 강의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그때 전과목 전범을 회독하시면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내일 저녁에 공지를 올리고 수요일 오전에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카페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강의는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이거 진위노동법 진위노동법 진위 데리고 오세요. 얘랑 그 다음에 판례노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가고요. 퀴즈는 원칙적으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 없어서 해설지 드릴 거예요. 해설지 드리는데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다 공유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되진 않았는데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께 지금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추가한 게 있어요. GS 연기 때 뭐냐면 상담을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모두 이렇게 다 사실 GS 연기 때 공부 방향성을 좀 잡는 게 필요한데 다 대면 상담을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30회 합격자 분 중에서 제가 상당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저랑 같이 이제 얘기도 잘 해주시고 하시는 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무사님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쯤 제가 상담 일정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1대1로 대면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합격자분이랑 상담 말고 전체적인 공부 계획이나 공부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계획을 짜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 장기 레이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저 방향성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요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2주차부터 진행을 하려고 해요. 스케줄 잡아가지고. 근데 요것도 제가 내용 이제 학원이랑 조금 조율해가지고 확정한 후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특강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요거 특강은 이미 리걸마인드 특강은 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GS 연기 원래 OT 성격을 띠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현강으로 안 들으셨다면요. 요거 꼭 들으세요. 이렇게 무료 강의로 제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자,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답안 작성 방법 요거는 제가 이제 12월 초에 할 거예요. 12월 초에. 그때 오셔서 수강하시면 되고 그때 제가 포스터나 뭐 이런 내용 나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늘 2020 특강 세 번째 거 보시면 쟁점 정리 특강을 매년 해오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사회로 해가지고 노동법 전 범위의 주요 쟁점을 훑어드리는 강의고요. GS 2기 들어오시기 전에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3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3월 초에. 그래서 요거는 날짜라든지 이런 거 정해지면 또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최종 정리 특강이 있어요. 요거는 파이널 특강이고 3시간 정도 해서 노동법 전범위 그냥 이렇게 한번 싹 풀고 시험 직전에 하는 건데 요거는 필수 아니에요. 요때 가서 이제 막판 스포츠 올릴 때잖아요. 그래서 강의 이때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때 가셔가지고 요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오시는 거고 아니면 요거는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4가지 총 1년 동안 계획 특강 기획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제가 중간에 막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영감이 막 떠오르는 게 있으면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의 진도표 넘겨보시면요. 요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어떻게 이제 그 진도가 대충 이제 경험상 뭐 요 정도면 맞겠지 하고 이제 드리는 건데 항상 이제 깔끔하게 끝나진 않거든요. 근데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예습 가이드라인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보시고요. 아, 대충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 하시겠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보시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연간 계획 나와 있죠. 요거 제가 카페에 글 올렸어요. 최근에. 혹시 확인하신 분 계신가요? 확인 안 하셨으면 그 카페에 보시면 제가 주로 공지사항은 2차 강의 관련 공지 게시판이 있거든요. 노무사 2차. 거기에 제가 연간 강의 계획이라든지 교재 계획을 올렸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꼭지만 보면 GS 연기와 1기의 교재는 동일합니다. 진위노동법 그리고 판례노트 이렇게 동일한데 그럼 뭐가 다르냐. 1기에는 기본적인 내용 아신다고 전제하고 사례를 더 많이 봅니다. 사례를 더 많이 봐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냥 책을 보고 책을 많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1기 때는 사례를 많이 보는데 사례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판례노트를 좀 더 볼 거예요. 판례노트 더 볼 거고 그리고 사례를 이렇게 좀 풀어볼 거예요. 답안지를 3번 정도 일단 공식적으로 쓸 건데 기본적인 사례를 1기 때 조금 털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얹어 볼까 생각 중인데 그럼 또 여러분들 양이 또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그거를 조율할지 사실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1기 때는 사례를 훨씬 많이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기랑 3기는 이제 모의고사 강의예요. 근데 2기 때는 이제 기본적인 사례 중심으로 풀고요. 3기 때는 이제 응용 사례, 최신 판례 반영한 문제 조금 더 빡빡하게 그렇게 진도를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책 출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카페 게시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T 자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 뭐 필기하실 건 없고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 방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부 방법이라는 게 또 너무 이제 방법 그 디테일하고 미시적이고 그런 거에 매몰되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방향성 자체는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되게 뻔한 소리인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연기니까. 우리가 노동법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요. 뭘 잘해야 되냐면 뭘 잘해야 됩니까? 시험이 평가하는 대상이 뭐예요? 노무사 시험 평가하는 대상. 평가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노무사 시험은 평가 대상이 답안지예요. 답안지를 보고 채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머릿속을 확인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화를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답안지를 본단 말이에요. 답안지를 평가받아요. 그러면 답안지를 잘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잘 쓰는 게 뭘까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사람들 많죠. 1년 동안 똑같이 이제 이런 책 보고 공부하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신림동에서 다 똑같이 노동법 그 공부해야 되는 그 전형적인 판례들 있죠. 그 다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1년 동안 똑같이 보내요. 답안지를 써요. 근데 왜 나중에 까고 보면 누구는 55점 받고 누구는 67점 받나요? 근데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합격에 필요한 공부량을 어느 정도 채웠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현출의 문제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미시적으로 이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그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표현을 하려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가공해서 답안지 현출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쌤 벌써 책 이렇게 그 법전도 주시고, 법전도 갖고 다니라고 하셨고, 선생님이 판례노트도 보신다고 하셨고, 진위노동법도 있잖아요. 700페이지 넘죠. 나름대로 압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700페이지 넘었어요. 그것도 있고. 근데 나중에 가면 사례집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봐야 될 거 막 엄청 많아요. 근데 노동법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도 노동법 2012년도부터 공부해가지고 저 지금 이런 수험 노동법 지금 10년째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다 외울 것 같으세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이게 사람이니까 그래요. 지금 볼 때는 다 알죠. 근데 저도 안 보고 한 일주일, 한 달, 두 달 쉬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좀 희미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봐야지 또 그 다른 모습이 보이고 생생해지는 게 있고 그래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모두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의욕이 불타올라서 책 하나 다 외울 것 같죠?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근데 다 외워야지 답안지를 어쨌든 잘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요 딱 시험 보기 전에 요날 이제 시험 보잖아요. 전날 뭐 하셔야 되냐면 1회독 하셔야 돼요. 1회독. 그러니까 단기 기억으로 시험 보고 오는 겁니다. 어차피 1년 동안 막 공부를 하는데 그 다 기억 못 해요. 근데 그거 막 중간에 막 까먹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머릿속에 한 번에 다 띄우는 작업이 1회독이에요. 해서 요거 단기 기억으로 시험 보고 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요게 방향성이에요. 요게 방향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이거 하려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1회독 하려고. 이거 확실하게 먼저 이걸 잡으세요. 지금부터 뭐 판례 암기가 중요하니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시험 전날 당일에 1회독 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시험 전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머릿속에 띄워갖고 그 단기 기억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가? 그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양한 노력.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권화예요.
단권화. 단권화는 뭐냐면요. 특별한 게 아니라요. 딱 하나만 보면 되게 하는 거.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거.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기에 필요한 요걸 띄우는 과정에서 요거 하나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대충 어느 정도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왜냐면 지금만 해도 책이 몇 개예요, 벌써. 세 개잖아요. 법정까지. 근데 이거 말고 강의 이렇게 제가 자료도 막 드리고 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자료를 주시겠죠. 그리고 2기, 3기 가면은 막 모의고사니까 매주 해설지 문제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 나중에 정리 하나도 안 해놓으면 이만해요. 그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단권화를 지금부터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나 단권화 뭘로 하지? 일단 기본이 되는 책이 필요합니다. 내가 메인 책을 무엇으로 할지, 그리고 거기에 매 회차별로 이제 과목별로 강의를 진행할 때마다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꼭 여기다가 담아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기초로 뭘 한다? 회독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 회독이라는 거는 넓은 의미예요. 읽는 거, 그리고 백지복습하고 외우는 거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판례 암기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단권화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또 단권화라고 해서 플러스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뺄 건 또 빼야 돼요. 제가 단권화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했더니 한 작년인가 어떤 합격자분이세요. 그래서 막 노동법 되게 점수 잘 받으셨어요. 67점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제 한번 그 비결이 무엇이냐, 공부 기간도 되게 짧으시거든요. 쟁점 정리 노트 아시나요? 근데 제가 이제 요약서를 그 2기 교재를 원래 활용하는데 빨리 내주시는 걸 원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연말에 작업해가지고 1월에 내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책이 이런 거예요. 부채예요, 부채. 이래요. 책이 원래 요만한 책인데 이래요. 그러니까 자료를 거기다 다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아니 이렇게 보면 비효율적이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니 근데 또 그게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가독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권화라는 게 자료를 오리고 붙이고 뭐 가필하고 뭐 이런 걸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플러스적인 개념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뺄 거는 빼고 여러분들께서 딱 보셨을 때 아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건 또 지우고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목적 시험 전에 단기 기억을 위해서 1회독할 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나가는 거라는 그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래요. 요거를 저는 3기 마지막까지도 강조를 해드릴 겁니다. 이 단권화가 제일 중요해요. 됐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잡으세요. 잡으시고 지금부터 단권화 책 뭘로 할 건지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순환별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제가 전체적인 방향성만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0기, 1기, 우리가 2기, 3기, 그리고 시험 이렇게 들어가죠. 제가 생각했을 때 0기랑 1기 묶을게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인풋 중심으로 공부를 하죠. 책을 많이 보고 외우고. 그죠? 그리고 나서 2기랑 3기 때는 현출하는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다독입니다. 책을 많이 보세요. 책을 그냥 많이 보세요. 이런 류의 공부를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옛날에는 뭐 사법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법학과도 있었고 하다 보니 이런 2차 그 법과목 사례형 시험이 그래도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 이런 거를 약간 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법학부 자체도 이제 적고 그 사법시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2차 특히 법과목을 공부하는 그런 게 좀 공부 방법이 일반적인 객관식 공부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데 그거에 대한 감을 조금 못 잡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이게 객관식이랑 주관식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법과목은요 논술이긴 한데 진짜 논하는 게 아니에요. 논하긴 해야 되는데 그 논의 그 근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가 판례법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 판례 법리를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거 기반으로 쓰고 논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제대로 숙지하려면은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본다고 해서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뭐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고 그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지금 판례를 막 그 시간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지금 한 시간이랑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한 시간이 달라요. 시간의 가치 다르고 여러분들 상태도 달라요. 그래서 그 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방법도 다릅니다. 지금 절대 판례 외우는 것 자체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어차피 못 외워요. 하루에 8시간 정도밖에 공부 못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30분이면 외울 거를 지금 6시간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판례 암기 스터디도 하실 수도 있고 뭐 퀴즈도 뭐 보실 수도 있고 하신데, 그거는 정말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거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요 기간에는요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그 여러분들 단권화 책 정하시면 그거 책 하나에 한 20번 본다 생각하세요. 시험 보시기 전에. 그 중요한 쟁점은 특히 한 20번은 더 넘게 보지 않을까? 그 외우는 것까지 포함하면요. 절대적으로 많이 보세요.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정독을 하는 그 텀을 좀 잡으시고, 요거를 약간 이제 이렇게 퐁당퐁당 온탕 냉탕 약간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수적으로 암기라든지 백지 복습을 조금 병행을 하세요. 그리고 자 2기 3기 갑니다. 요거 전부터 이제 워밍업으로 시작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아웃풋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웃풋을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건 당연히 암기예요. 암기 외우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때 가서는 기존에 공부한 거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표현하고 잘 가공하고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면 이제 여러분들, 저는 모의고사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어서 제가 올해부터는 요걸 충분히 제 철학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충분히 공유를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연기 때부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가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모의고사가 연습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연습이라는 거는요, 저도 답안 작성 연습이라는 표현 쓰는데, 연습이라는 건 제가 충분히 어느 정도 됐을 때 트레이닝하는 느낌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때 가도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학 답안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 쓸 때 내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해서 1점씩 더 받느냐 이게 아니라, 제가 답안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지금 8년 차잖아요. 답안지 몇 분을 봤을까요? 10,000부 넘었을까? 10,000분 안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답안지 진짜 많이 봤는데 그냥 거의 2기, 3기 중반 정도까지 답안지를 가도, 그 답안지를 쓰시는 걸 봐도 제가 연기 때부터 이거 진짜 A 특기급이에요. 이거 똑같이 외우세요. 라고 해도 그게 잘못 표현되는 경우가 한 80%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연습의 문제가 아니라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케이스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판례 법리를 썼냐 안 썼냐가 아니라 포섭하는 거를 보면 포섭도 이게 판례를 오해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판례를 충분히 아는데 그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판례를 오해하거나 잘못 외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판례가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해요. 아니 어떤 요건을 제시한다고 칩시다. A, and B.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and죠. 근데 답안지에 그걸 뭘로 쓴다? OR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아니고 A만 논증하고 따라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연습의 문제가 아니라 피드백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판례 법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2, 3기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빡빡하다고 들으셨죠. 저가. 아닌가요? 이거는 공유를 해드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2, 3기 문제를 힘들게 드려요. 왜냐면 이런 거는요, 치여봐야 되거든요. 시험장에서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2, 3기 때 발견하고 가야지.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내가 잘 모르는 거, 이거를 최대한 많이 발견하는 게 저는 목적이에요. 포섭 연습, 그거 해설지에 어차피 다 있고, 그 포섭은 여러분들 법리를 보시고 해설지로 리뷰를 하시면 그걸 가공해서 똑같이 외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 3기 목표가 이거예요.
최대한 많이 치여가지고 뭘 모르는 건지 이거 발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계속 암기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 발견하시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최대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많이 여러분들의 구멍을 채우시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시험 보기 직전에 계속 돌리고 시험 전날 1회독하고 시험 보시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 방향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T 자료 처음에 이제 우리의 목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딱 하나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정확히 잡자. 그건 뭐다? 단권화예요. 시험 전날 1회독을 위해서. 그거 잡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부적인 계획,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투두 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GS 연기 1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목표 좀 잡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써놓은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 한 장 떼셔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시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진위노동법 판례노트 5번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은 읽으실 수 있어요. 요때 연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이 연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길어요. 1년 12개월 중에서 연기가 9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무려 몇 달? 4달이에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앞으로 이제 하실 때 그 기본이 거의 여기서 잡혀요. 그래서 이때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공부를 하시는 게 대부분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나중에 가면 입력이 안 되는데 신기하게 GS 연기 때 공부한 거는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여러분들 최소 5번을 읽으세요. 제가 아까 전에 좀 약간 오버해서 우리 단권화 한 20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적어도 1년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니까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는 읽으셔야 되겠죠. 그죠? 다독으로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 진행 중에 3번은 보실 수 있어요. 예습, 복습, 예습, 강의, 복습. 요렇게요. 근데 예습은 여러분들 가급적 해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습은 별거 없고요. 목차만 그냥 훑고 오세요. 목차만. 아, 오늘 이런 거 하겠구나. 그냥 주제만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뭐 경업금지 약정을 하겠구나. 요 정도만 보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목차만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 안 그런 거보다 훨씬 수업이 잘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순환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회독을 하실 때 최소 2번은 더 보신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평일반으로 들으시면 노동법 끝나고 이제 이후에 다른 과목들 있죠. 그거 다 끝나고 나면 12월 달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한 바퀴, 2바퀴 더 돌리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권화. 제가 단권화 너무너무 강조해드렸죠. 자, 단권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단권화는 학습에 필요한 여러 내용들을 한 권의 책에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그냥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요. 단권화 대상 교재를 먼저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쟁점 정리 노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쟁점 정리 노트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영순환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을 그때그때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 미루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막 자료 잃어버리고 나중에 양 많아지니까 하기 싫고 막 그래요. 그냥 오늘 만약에 할 게 있다 그러면 복습하시면서 바로바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필요한데 아직 젠노가 안 나왔죠. 그래서 올해 보시던 거를 쓰셔도 되는데 쟁점적인 노트는 많이 바뀔 거예요, 내년에. 왜냐면 제가 이제 진위노동법이 이번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편제나 목차 좀 바뀌었고 빼야 될 게 좀 있다라고 판단이 좀 드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 추가해야 되는 거, 최신 판례. 그래서 내년에 많이 바뀌니까 가급적이면 새로 사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걸로 계속 강권화를 하실 예정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년에 새로 나올 젠노 1월 초에 나올 겁니다. 그걸로 만약에 하실 거면 진위노동법에다가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약간 정을 붙이세요. 정 떼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지복습. 백지복습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요거는 목표가 뭐냐면요. 메타인지를 위한 거예요. 메타인지.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책 보면은 대충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책을 보시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같은 거는요. 한 번쯤 백지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책이 좀 입체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내용이. 근데 이 백지 복습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진정 백지 복습은 정말 말 그대로 백지에다가 A4 용지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문구점 가면은 우리 저기 공단 답안지를 팔아요. 한 권에 뭐 3,000원 내지는 4,000원으로 팔거든요. 그 옆에다 펴두시고 책 보시던 거 덮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공부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노동법의 법원 중에 노동관행의 법원성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노동관행의 법원성에 대해서 그냥 써보세요. 노동관행이 뭔지, 노동관행의 법원성이 왜 문제되지? 그냥 여러분들의 그 언어로 써보세요. 그리고 이런 얘는 우리 판례가 어떠한 경우에 법원성을 인정하지?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였지? 하고 한번 써보시고. 근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덮고 좀 고민 좀 해보시다가 책 다시 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게 콕 박힙니다. 이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모든 주제를 다 이렇게 하면 책 보는데 비효율적이고 좀 귀찮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 모든 주제를 다 이렇게 하면은 책 한번 보는데 되게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백지복수입니다. 그래서 연기랑 일기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종이를 좀 쓰실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A4 용지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더블 A 아예 그냥 이만큼 사놓고 하루에 몇십 장씩 썼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볼 때. 근데 이게 맞는 분이 계시고 안 맞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나는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요즘에 이제 많이 하시는 게 백지복습 말고 구술로 하는 방법이 있죠. 구술 스터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해가지고 오늘 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모르면은 그거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 구술 스터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점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하실 때 나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랑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괴리감이 느껴져요. 나는 생동차인데 막 5년 이상 공부하시고 보면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로 이제 통화하거나 대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딱 요거 필요한 것만 해야 돼요.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뭐 감정을 공유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수험 생활에 그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부정적인 게 훨씬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주요 쟁점별 판례 법리 구조와 키워드는 이제 외워보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안 외워지는데 그냥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단단하게 외우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1, 2, 3, 4 얘네들이 여러분들 GS 연기 과정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번에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넣은 거예요. 필수 아닙니다. 이거 말고 우리 수험가에 이제 많이 보는 판례 교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로스쿨 노동법 해설이라는 책이 있고요. 판례 백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판례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공부하고 판례를 외우잖아요. 근데 이게 판례라는 게 결론적으로 법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법리. 근데 그 법리라는 건요. 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 사례에 적용이 가능한데 그 판례 자체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왜 나왔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이게 어떤 사례에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리딩 케이스를 모아놓고 그것에 대한 해설, 평석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리딩 케이스는 뭐냐면요. 선례예요, 선례. 최초로 판시한 거. 그래서 기존에 없던 내용을 최초로 판례가 뭐 이런 법리를 제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확립된 판례 법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바꿨다든지에 대한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판례들을 모아놓은 책.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쓰신 거니까 근데 우리는 교수님들께서 출제하시는 문제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니까 교수님들께서 어떠한 판례를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보는 거는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요. 최신 판례 최근 3년 이내에 문제 다 나왔죠. 근데 그것도 다 평석도 있고 기출도 되고 한 중요한 판례들인데
특히나 이제 거기서 보면 삶의 터전 판례 그 2교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1교시에 보시면은 뭐 통상예고 사안도 그렇고 판례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판례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판결문지만 기계적으로 외웠다고 해서 이제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리딩 케이스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특히나 2교시 이번에 1문 시험 보신 분들 계시죠? 2교시 1문에 뭐가 나왔죠? 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들이 점거한 거 정당한지 처음에 물어봤고 그 다음에 피켓팅 정당성 물어봤는데 그거 하나가 그냥 판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실제 문제된 사례가. 그 1-1문, 1-2문 나왔습니다. 그 판례 노트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리딩 케이스를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가장 좋은 건 교수님들의 평서까지 같이 보는 게 참 좋긴 한데 이게 또 수험생이 그냥 보기에는 좀 어렵거나 양이 많거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판례 노트로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린 거고요. 그래서 판례 노트만 보셔도 되거든요. 되는데 근데 좀 더 욕심이 있으시다. 이 책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근데 만약에 없으시면 따로 사지는 마세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냥 판례 노트 열심히 보세요. 근데 만약에 있으시면 보세요. 새로 사지는 마시고. 근데 이제 공부한 경험이 혹시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한 경험 그 수험 기간이 3년 이상 되신 분들 계시죠? 3년 차 이상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새로 사셔가지고. 뭘 더 추천을 하냐?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혼자서 보시기에는 이제 둘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좀 많고 평석이 있다 보니. 근데 이게 조금 더 친절합니다. 판결문을 좀 더 자세히 봐요. 판결문을. 책이 좀 두껍긴 하거든요. 이거는 초시생분들, 생류의 분들까지는 추천 안 드립니다. 그냥 판례노트 열심히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책이 만약에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이제 판례백선 특강 그거 퀴즈 인증 완료하시면 보상으로 드리니까 그렇게 수강하셔도 좋고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공부 방법 정도 정리해드리고요. OT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이라 이제 기타 전달 사항이요. 자, 일단 GS 영순항 공부 방법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교재가 우리 진위노동법이죠. 진위. 이름이 조금 오글거리지만 앞으로 제가 진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얘가 뜻이 나온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제 이름에서 진을 딴 건 맞아요. 근데 그 진이 보배 진자거든요. 근데 이제 진이 하면은 소원을 이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한 보배가 됐으면 좋겠다. 오글거리네요. 아무튼 그래서 진위 노동법이랑 그 다음에 판례노트 이렇게 두 가지 보시죠. 그래서 요거 메인으로 보세요. 얘는 제가 기본적인 컨셉 잡아드렸어요. 그 전체적으로 노동법은 연계 읽기 때 그냥 다독을 하세요. 읽으시는데 최초 1회독, 2회독 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어차피 보다 보면 이게 법학이라는 게 처음에 법 공부 처음 해보시는 분들 참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처음에 되게 영어 공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처음에 독해하고 막 할 때 그 지문 보면 거기에 있는 단어 100%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100% 다 아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 처음에 영어 독해 막 공부할 때 딱 지문 보면 모르는 단어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모르는 단어 외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법학은 왜냐면 이제 용어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으로 안 쓰는 용어 같은 게 있어요. 뭐 적극, 소극 이게 일반적인 의미랑 또 다르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나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고. 처음에 이제 1, 2회독 할 때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막 문구 하나하나 막 이거 나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러면 책 못 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넘기세요. 넘기시고 전체적으로 돌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회독, 5회독 정도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점검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처음에 볼 때랑 한두 번 돌리고 나서 다시 보는 거 많이 달라요. 근데 그때 가도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특히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던지 하셔가지고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 보시면 자 로마자 1번에서 1번 기본적인 회독 방법에서 제가 지금 정독의 다독 요거 말씀드린 거고 요거 밑에 두 번째 짝대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려오셔가지고 이번에 구체적인 회독 방법 나와 있죠.
그래서 1회독에서 2회독은 그냥 읽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거 있어도 그냥 넘기세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3회독에서 5회독은 이제 생각하시면서 점검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특히 중요한 거는 모르는 내용이라든지 뭐 질문으로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취지니까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책을 보실 때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별로 진도를 안 나가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진도가 나가다 보면은 파묻혀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항상 뭘 체크해야 되냐면 좌표를 찍어야 돼요. 좌표. 자, 내가 지금 어디서 표류하고 있나.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목차예요. 목차. 그 목차를 보세요. 항상. 근데 그 목차를 제가 목차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막 강조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왜냐면 나중에 보다 보면은 하기 싫거든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자, 그럴 때 그 목차를 보는 게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책 진입노동법 보면 앞에 이렇게 목차, 컨텐츠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그냥 출력해서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책을 읽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제 보면은 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편, 장, 절.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총 3편이고요. 장은 개별법이랑 집단법 달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께서 접하시는 그 세부 주제들은 절에 있어요. 절. 제1절, 제2절 이러면서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보통 로마자 1번에 의 해가지고 이제 개관하는 내용 넣고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로마자 4번 이러면서 내용들을 써놨어요. 그 담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로마자 예를 들어서 1번이다. 그러면 하위 목차에 또 중목차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중목차에 또 그 하위 목차를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별 생각 없이 달아놓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거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때 이것도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목차의 계위, 그러니까 그 층위, 계위 그거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데 처음에 책 딱 피시면 바로 첫 번째 줄부터 읽는 게 아니라 목차를 먼저 한번 싹 훑어보세요. 먼저 로마자 1번부터 로마자 4번까지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중목차들 한번 쫙 훑고 그 다음에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 양괄호 3번 이렇게 쫙 훑고 먼저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달아 놓으셨지? 이렇게. 이거 이해되시죠? 이걸 먼저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방향을 잃을 때쯤 전체적으로 아 맞다 이게 거시적인 거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고요. 책 보실 때 정답은 없는데 거시적인 거 먼저 파악하고 미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보다가 다시 한번 또 돌아와서 전체적인 거 한번 훑고 요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회독하실 때 말씀드리고 나온 김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단권화 책에 이제 형광펜 작업을 많이 합니다. 형광펜 작업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이렇게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색깔로 칠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으로 칠했습니다. 분홍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중목차 1번, 2번, 3번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노란색 그리고 여기는 뭐 저기 녹색 내지는 분홍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책 넘기면요 분홍색은 분홍색 쫙 한번 보고 노란색 노란색 쫙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형광펜도 사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권화 책에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단권화 책에.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로스쿨 3학년 때 그 책상 맨날 앉아 있으니까 이런 게 영감이 많이 떠올라 가지고 공부 방법을 막 뭐 올렸던 게 있어요. 그 블로그에 보시면 제 블로그에 그 형광펜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거든요. 제가 거기서 예시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로 보세요. 이거 아마 제가 카페에다가도 옮겨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로 해보시고 요거는 저만 쓰는 방법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기 수험가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권화 하실 때 목차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팔레노트 학습 방법 나와 있는데 팔레노트는 이따 팔레노트 볼 때 자세히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GS 연기 때는 사실관계를 읽어보셔야 돼요. 사실관계. 이게 판결문 기초로 해서 제가 정리한 거다 보니까 좀 거칠어요. 애들이. 사실관계 좀 거칠거든요. 근데 그래도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됐죠?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지복습 진행 방법 나와 있는데 백지복습 진행하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구슬 스터디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거 모든 내용을 다 하면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좀 찾아가시길 바래요. 네,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판례법리 공부 방법, 요거는 제가 여기 나온 김에 그냥 달아놨어요. 이것도 그냥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OT 내용이니까. 제가 그 법전 반드시 들고 다니자라고 말씀드렸죠. 꼭 법전을 펴보셔야 돼요. 정말 약속하셔야 돼요. 귀찮다고 안 펴보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책에 법조문이 있는데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3기쯤 가면은 그냥 뭐 근로기준법 24조 그러면 이렇게 딱 펴질 정도로. 그 정도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당연히 숙지는 하셔야 되는데 24조, 노조 81조. 그 1항이랑 2항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1호, 2호, 3호, 4호가 워딩이 어떤지 나중에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책을 법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시고 근데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책을 보실 때 그냥 읽잖아요. 근데 읽을 때 이거 내용을 보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은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연상을 해보시고 예를 들면 이래요. 모든 주제를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학은 법 해석학이죠. 법 해석학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전이 있다. 그 여러분들께서 법전을 보시듯이 성문법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그 판례는 이 법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론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고 결국 답안지 써야 되는데 답안지를 쓸 때 보통은 크게 보면 우리가 쓰는 유형이 3가지예요. 뭐냐면 어떤 법조문과 관련한 해석론에 대한 일반론을 답안지에 써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게 있어요. 메인 쟁점. 이게 판례. 이거에 대한 메인 판례. 그리고 이것과 이것에 직접 담기가 어려운데 답안지에 쓰면은 가점이 되는 득점 포인트가 되는 가점 사항인 관련 법률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답안지에 쓰게 돼요. 이거 아니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의 경계를 짓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어느 정도 체득을 좀 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점수가 제일 많이 받는 건 이거거든요. 근데 일단 요건 뭐 차치하고 저는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일반론이라는 게 특히 쟁점이 되는 거는 대부분 법조문으로 깔끔하게 해결되면 당연히 싸우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뭐 그렇게 시간과 돈을 써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 법률에 흠결이 있다든지 의미가 이상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 법의 의미, 취지, 기본적인 해석론을 여기다 담아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을 보면 대충 나와요. 너무 자세하게 우리가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법전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리걸마인드 특강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정법 중에서 조직법이 아니라 행위법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 접하시는 거는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행위법이에요.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걔네들은요 여러분들 법조문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P이면 Q이다. 가언 명제예요. 여기서 이제 가는 그냥 가정할 때 그 가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P를 가지고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 그래요. 그리고 Q를 우리가 법률 효과라 그래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파악하세요. 조문을 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하냐.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조문에 대한 얘가 뭔가, 무엇을 규율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왜 규율하는 거지?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요건이 충족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그냥 잡아놓고요. 조문 보시고 그냥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요건, 효과. 요건, 효과. 그리고 이제 이 요건이나 효과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메인 쟁점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지인데요. 전 취지를 되게 강조해 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이유를 말씀드리면 너무 늘어지니까 나중에 공부하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정도 잡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조문을 끊어보는 연습 필요하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목차 잡고 이런 거는 끊어보는 거는 해당 주제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시고 중요한 판례는 판결문을 찾아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판결문을 찾아보시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궁금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따로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할 때 보통 이제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케이스노트라는 사이트예요. 케이스노트에 보시면 그 사건 번호 그냥 치면은 유료 판결문도 있는데 대부분 나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구글링 하세요. 구글링해서 사건 번호 치면은 나옵니다. 요거 사건 번호도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기타 전달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질문 방법 한번 볼게요. 질문은 카페 통해서 일단 해주세요. 카페. 그래서 카페는 제가 질문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공지사항이랑 질문을 보통 거기서 하시고 이렇게 순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기는 그런 공부하시는 과정에 생기는 질문은 원칙적으로 카페를 통해서 해주시는 걸로.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 두 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게시판을 꼭 지켜주세요. 이게 질문이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 개별법 질문에 막 집단법 질문 섞여 있고 그렇게 안 되고 그게 좀 귀찮으셔도 나눠서 해주세요. 그래서 개별법에는 개별법, 집단법은 집단법,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법.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나중에 검색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목이랑 내용 구성 좀 볼게요. 제목에 꼭 그 주제를 넣어주세요. 선생님 경어금지 약정의 효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다른 분들도 검색이 가능하시게 그렇게 해주시고 내용에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해주실 때 질문이 하나면 그냥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복수면 꼭 이렇게 나눠가지고 명확하게 그럼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추상적이면 제가 추상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신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제가 그 부분을 딱 긁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통 질문이 여러분들 책을 보다 생기세요. 책을 보시다가 보통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같이 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프리랜서여가지고 막 제 역마살이 좀 있나 봐요. 돌아다니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일하고 뭐 연구실에서도 했다가 집에서도 했다가 뭐 이동 중에 뭐 답변하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냐면 항상 그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책의 700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자 2번에서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못 외워요, 그거를. 그래서 그 사진. 만약에 판결문이 궁금하다. 그 판결문을 읽다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셨다. 그러면 하다못해 사건 번호라도 이렇게 주셔야지 제가 바로바로 그 많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그 가급적이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좀 더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 질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보시면 Q&A 게시판 활용하시면 되고 질문의 형식 요거 제가 대충 다 말씀드렸죠.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올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사실 좀 편해요. 편하고 이렇게 빠르고 뭐 필요할 때 음성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해서 좋은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형식을 좀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보내주실 때 인사해주세요. 소개. 왜냐하면은 저가 이제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닉네임이 막 점 이런 분이 계세요. 닉네임이 점, 별 뭐 이러시는데 제가 가끔 뭐 성함을 불러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불러드리지? 점님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성함을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있으신지를 알려주셔야 뭐 직장인이시면 직장인이신지
뭐 아니면 전업생이신지 생동차생이신지 뭐 이런 거를 좀 알려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 1회 때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생동차로 이번에 그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뭐 누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고요. 그거를 공지로 등록해주세요. 공지로.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카톡방은 안 닫아요. 대화방 다 이렇게 삭제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질문이 막 쌓여도 그 공지사항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거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주실 때 질문이 복수면은 반드시 넘버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 첨부해 주시고 요거만 딱 잘 지켜주시면 제가 원활하게 피드백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새벽에 공부하시다가 새벽에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저는 그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밤에 드려요. 이게 그 순환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강의하잖아요. 아침에 강의하고 오후랑 저녁에 강의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답변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밤에 드리거나 그리고 순환이 끝나도 저는 이제 보통 오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해놓고 오후에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다시 또 저녁에 일하고 전 패턴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저녁 8시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나 이메일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면 되는데 그 좀 많은 막 질문이 5개 이상이고 그러시면은 제가 이게 치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메타인지 인증 스터디 요거는 제가 이제 다시 카페 게시판은 글 올리고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합격자 상담 진행 방법 요것도 제가 공지 사항 확정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거나 도구 요거 말씀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이게 이제 실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온라인으로 들으시거나 인터넷 강의, 온라인 첨삭반으로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B5 종이를 구매를 하세요. 신림동에서 이제 보통 쓰는 용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A4가 아니라 책 사이즈도 그렇고 B5예요. 그래서 B5 용지에다가 앞으로 자료 같은 거 출력하셔가지고 책에 붙이시면 딱 맞습니다. 사이즈가. 아니면 A4인데 B5로 축소해서 인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형광펜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주로 많이 쓰실 거예요. 이제 형광펜 그리고 고시용 자 있는데 뭐 꼭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책이 두꺼우면 이렇게 휘는 자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밑줄 긋는데 좀 편합니다. 그리고 영순할 때는 주로 연필 필기 하세요. 지금 필기하는 거는 나중에 필요 없는 필기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좀 지우고 다시 하시고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세요. 볼펜으로 필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필기는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필기를 좀 신중하게 하시던지 지워질 거를 감안하고 뭐 지워지는 펜으로 하시던지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단거나 필수 도구는 이제 포스트잇이죠. 포스트잇이고 그리고 이제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붙이실 때 이게 또 나중에 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위치를 변경하거나. 근데 그런 걸 가정해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테이프 있죠. 매직 테이프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거 쓰세요. 그게 나중에 그냥 풀로 그냥 딱 붙여버리면 이제 나중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도 그렇고 테이프도 그렇고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연간 강의 계획 여러분들께 충분히 공유를 해드렸고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제가 난이도도 아까 제가 이제 제가 빡빡하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조금 디테일한 면에서 좀 다르게 한번 진행해볼까 생각은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안 첨삭은 요거는 제가 올해 연기는 모의고사가 없으니까 1, 2, 3기 때는 원래 이제 합격자 첨삭을 이렇게 병행을 1차로 했었는데 올해는 2차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확정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첨삭반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조금 길게 했는데 요 정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좀 길었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니까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